북한을 향한 예리한 시선. 깊이 있는 한반도 이야기를 전하는 여러분의 북마크. 따끈따끈한 북한의 한 이슈를 전하는 나우국 시간입니다. 28년차 북한동 이영종 시장님과 똑소리 나는 AI 스피커 마크와 함께 오늘도 출발해 볼게요. 지난 20일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에 따른 수많은 북한의 이슈들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장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이슈가 됐습니다. 막 어떤 발언인지 알려줘. 지난 21일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해도 남북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거 사실 너무 아쉽거든요. 네. 시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초반에, 네. 정부 초반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게 5년 동안 쭉 되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갈 수 있겠다 하던 그 수준이 있잖아요. 아쉬움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한번 해보자. 네. 기대를 해봐야죠.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고착화된 이 남북 관계가 더 아쉬운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남북 관계에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기억에 아주 생생한 것들이 있잖아요. 판문점, 또 뭐 도보다리에서의 담화, 평양, 백두산, 정말 너무 많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 그러한 어떤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의 합의서를 따로 9.19 공동성명 외에 이렇게 맺어가지고 휴전선 부근이라든가 다른 또 지역에서의 어떤 적대행위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든 것들. 네. 그리고 남북 간의 예술단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잘 이어졌으면 민간 문화교류 이런 쪽으로 남북 모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러한 부분들이 북미 관계를 정말 역사적인 상황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물꼬를 텄던 그런 부분을 이제 대한민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그런 상황을 조성했다. 이런 것들 다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 좀 소강 상태, 주춤거리면서 조금 우리가 좀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언론 기사를 얼마 전에 보니까요. 국가안보보장회의가 2019년 3월이었죠. 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무려 22개월 만에 다시 좀 열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자면 때마침 바이든 행정부 출범식 당일이었거든요. 네. 우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의도된,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 부분을 좀 비장하게 보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임위원회라든가 일부 장관들이 모여서 하던 건데 대통령이 직접 22개월 만에 주재했다. 이거는 지금 시점이 그만큼 엄중하니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외교장관,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또 국정원장, 안보실장 다 모아놓고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그 멤버들, NSC 멤버들끼리의 어떤 공유라기보다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있고요. 또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또 북한을 향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핵심만 좀 찝어주신다면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한미 동맹을 얘기하잖아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 또 미국 조야의 일부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어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대한 어떤 의구심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미국과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서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해 나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던 것. 그 모멘텀, 네. 북미 관계의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던 그 속도를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함으로써 좀 그 세션은 끝났지만 네. 시즌2를 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과 잘 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어떤 좀 좋은 시절을 다시 한번 만들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백악관 측에다 보낸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 기간 초반부터 거의 맥을 같이 해왔던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좀 교체가 됐거든요. 네. 이거 역시 좀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외교 수장을 바꿨잖아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한반도 봄의 설계자였잖아요. 한반도 봄의 설계자. 네,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전에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 그때 만났죠. 대북 특사로.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갔느냐? 백악관으로 갔어요. 워싱턴 DC로 가서. 그래서 김정은을 내가 만나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냐? 그렇다면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 6월에 이제 회담이 성사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봄의 설계자였던 정의용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기용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이거 리모델링 해봐라. 이런 아마 미션을 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해도 바뀌고 또 이렇게 임기 말을 맞아서 네. 우리가 이렇게 북미, 한미 대화를 위해서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밝혔거든요. 자, 막 그 내용 정리해줘.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지난 22일 우리는 분명히 북한의 억제에 중대한 관심을 여전히 두고 있다며 미 국민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북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대북 정책 문제를 우선시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봐야 될까요? 그 이슈 자체가 그날 거론이 됐다는 거 자체가 네. 상당한 의미는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키 대변인이 이런 답변을 하기 이틀 전에 네. 블링컨 국무장관 그 청문, 인준 청문회가 있었어요. 상원에서. 거기에서도 블링컨 장관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접근법을 네. 다시 좀 점검하고 있다. 리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리자면 뭐 1, 2, 3위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상당한 우선순위에 있다. 순위권 이렇게 안에는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에 맞춰서 한미 간 소통의 물꼬도 트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막 정리해줘. 지난 2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설리번 미 국가안보부 차관이 첫 통화에서 북핵 해법과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 24일엔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한미 동맹의 발전과 빠른 시일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 들어보면 한미 관계 시작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크가 설명해 줬지만 네. 사실 국방장관 또 특히 청와대하고 백악관의 이제 안보 최고 책임자가 통화한 게 네. 사실 바이든 취임 사흘도 안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한미 동맹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대북 관련해서 이제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공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뭐 처음 이제 상견례 형태니까 네. 그렇게 심도 있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어떤 좀 구체적인 방안 또 뭐 어떤 대면 접촉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사실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논의를 심화시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양측의 이제 국방장관끼리의 어떤 소통도 지금은 한미 뭐 군사 동맹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 또 대북 대응 부분, 그다음에 3월에 지금 좀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로 대두할 수 있는데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미 좀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한 수를 더 떠보자면 사실 얼굴을 보면 이미 더 뭔가 빠르게 잘 풀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쯤 대면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비대면으로도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1일 날 바이든 취임에 대한 어떤 축하 메시지를 내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서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 간의 만남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게 2017년 5월에 취임하고 6월에 만났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빨리 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든가 좀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뭐 정신이 없죠. 미국이 지금 코로나 사망자가 자국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요. 40만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안들이 일단 좀 해결이 돼야 될 상황인데 다행히 지금 6월 달에 영국에서 이제 G7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3개국 수장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식으로든지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통해서 다자무대긴 하지만 양자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아마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할 거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6월을 기다리기가 좀 너무 시간이 걸린다. 좀 더 빨리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임기 말을 바라보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똑같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둘이 힘을 합치면 아마 새로운 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새해가 밝은 만큼 올 한 해 한반도에 여러 가지 평화의 프로세스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마크. 이번 순서는 북한의 최신 소식을 유쾌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눠보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요,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로 인한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또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북한의 특산물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알았던 한국이랑 너무 달라요. 그 지하철 처음에 탔을 때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은행 가가지고요, 그 돈을 내가 어디에 쓰겠다는 거를 적어야 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은 일일 MC로 북한의 많은 특산물들 퀴즈 시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 보여주시죠. 제 일이 들쭉날쭉하거든요. 들날. 와, 미치겠다. MC 어떻게 뽑은 거예요? 민성! 들게? 아니, 둘쭉! 들쭉? 둘쭉 술입니다. 나 답답해. 들쭉 민성! 동글동글 왕감자, 대홍당 감자. 댕동댕!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함경도인데 회령. 민성! 살구! 다 왔어. 근데 앞에 뭐가 하나 붙어. 요게 붙어. 언살구? 맞지? 그러니까? 민성 백살구. 정답! 와, 어떻게 알았어? 예. 네, 다음 지역 보여주세요. 또 함경북도인데 칠보산. 칠보산의 특산물을 맞춰보아라. 네, 그 2018년도 남북 정상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물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줬습니다. 손 좀 드세요, 빨리. 이거 참. 선배님 알아요, 혹시? 난 모르겠다. 산에는 뭐가 많습니까? 민성. 네,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 산하면 고라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담내인가요? 담내로 이제 제주산 귤을 이제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비서. 대추? 안 할란다 그냥. 하지 마요. 아니에요? 비슷하지 않아요? 열매. 땅에서 열립니다. 네, 자연산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산 너무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고가예요. 민서. 자, 이제 기회를 좀 드리죠. 틀리는 거 아니야? 네. 버섯? 버섯가 맞습니다. 조금만 더. 미정. 송이버섯? 그렇죠.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근데 뭐 맞추고도 그렇게 기쁘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알고 맞춘 게 떠먹여졌어요. 아니거든요. 떠먹여졌어요. 네, 거의 유아 수준입니다. 네. 떠드려야 돼요. 네. 사실 북한에서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데 칠보산 송이가 유독 그 어떤 자부심이 있는 데예요. 그래서 소나무가 여기 주변에 많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도에 이제 선물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정상들이 만났을 때 북한에서 어떤 선물함에 이제 칠보산 송이버섯 한국으로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고가입니다. 이게. 그럼 이게 고가고 비싸면은 네. 이 칠보산송이는 북한 주민들은 쉽게 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경제적 효과에도 뭔가가 있을까요? 있죠. 네, 이게 워낙에 비싸고 이게 한 킬로당 이제 한 300불에서 400불 정도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가격이 얼마나 그 북한 주민들한테 큰 돈이냐면 요즘에 그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뭐 노동을 하고 받는 대가가 월에 한 3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이 한 킬로가 거의 뭐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먹긴 좀 힘들죠. 근데 최근에 그 안보리 제재 때문에 북한이 그 수출 이런 게 좀 막히면서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래도 조금은 맛을 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접할 수 있고 막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군요. 칠보산 송이버섯. 네. 지금 계속 이제 북동쪽 지역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다음 지역 어딘지 보여주세요. 조금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너무 개성. 쉽죠 이거는 뭐. 만두 할 거면 하지 마요. 오케이. 네. 하지 마. 만두. 개성하면 또 손만두 아닌가요? 개성, 미정. 미죠? 인삼? 네? 인삼? 인삼? 개성. 정답! 다행이네요. 나 어떻게 알았어요? 나 이거 틀렸으면 울 뻔했어. 네. 개성이 인삼? 개성 하면 인삼 나와줘야죠. 만두? 다행이다. 그거 70년대, 60년대 얘기예요. 그래요? 다행이다. 개성은 만두보단 인삼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죠? 뭘 좀 안 해요. 네, 이 인삼이 유명해진 게 사실 조선시대부터 중국에서 고려 인삼을 특급으로 쳤답니다. 네. 그때부터. 그래서 네, 그 고려 인삼이 개성 인삼이에요? 그렇죠. 소름. 진짜로? 한반도에서 인삼을 재배하기가 제일 좋은 환경, 날씨 뭐 이런 걸 최적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가 개성 쪽이래요. 그래서 이제 개성에서 나는 삼이 최고의 삼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답니다. 북한에서는 또 인삼을 단순히 약재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던데. 와,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뭐 이걸 가지고 뭐 술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걸 이제 피부 미용에 필요한 여성들이 어떤 화장품도 고려 인삼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걸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특히나 그 미백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북한 여성들한테는 이 고려 인삼을 가지고 만든 화장품 인기가 최고입니다. 장마당에서 그것만 찾아요. 네. 우리 어머니도 막 없어가지고 막 잘라서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러셨어요. 진짜로? 네.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북한 당국이 인삼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금당2라는 주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백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약간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가 감염이 안 되려면 면역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이 인삼이 면역력을 이제 키우는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안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2개 남았어요. 얼마 안 2개밖에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네,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다음 지역 보여주시죠. 과연
한경남도 홍원. 네. 홍원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러게요. 약간 낯선 지역이긴 합니다. 그렇죠. 홍원은 그러면 뭔가 바닷가 쪽인가요? 그건 지도에 나와 있잖아요. 왜 저한테 물어요? 아, 나와 있는데 똑같니? 혹시나 해서요. 아니, 저 점으로 나와 있네. 그걸 왜 나한테 홍원. 바다. 중국집 아니라는 게 어디예요? 네. 이거 진짜 해산물입니까? 해산물입니다. 아, 그런가요? 아하, 이게 이렇게 좀 물고기 값니까? 아니면 어패류? 이렇게 어패류 값니까? 어패류인데 이제 옆으로 가는 값입니다. 이렇게. 민성 꽃게? 꽃게 땡! 뭐지? 두 글자 맞아요. 두 글자요? 네, 두 글자. 옆으로 가는 거? 네. 미점? 미점! 홍원이니까 홍게? 와, 정말 단순. 네, 땡! 민성 대게. 대게 땡! 돌게? 이렇게. 소라게? 이 개가 사실 굉장히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네. 뭔가 굉장히 잡아놓고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민성 털게. 정답! 야 오늘 진짜 아는 게 다 얘기했어 진짜로. 척 잘 받아먹네. 놓쳤다, 와. 놓쳤다. 털게. 털게. 와, 네. 근데 사실 털개는 우리나라에서도 귀하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홍원 털개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북한의 털개도 굉장히 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못 먹고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되는 어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북한 쪽에만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온난화나 뭐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지금은 뭐 저 위쪽으로 러시아에서 많이 잡혀서 아쉬운 게 있는데 맛은 저도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쪄서 드시나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쪄서 이제 뚜껑을 딱 따가지고 따가지고 그 내장이랑 싹 해가지고. 내성 있는 거는 이제 뚜껑을 딱 따가지고 그 내성 있는 거는 할아버지들입니다. 어르신 먼저 드리고 저희는 네. 이제 다리 하나씩 뜯어 먹는데 뭐 개맛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털개의 맛은 달아요 일단. 달달해요. 개가 주는 단맛이 있잖아요. 네. 각각. 근데 그 단맛이 정말 강합니다. 강해요. 네. 그래서 저희 외갓집이 네. 이제 홍원 주변에 신창이라는 곳에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살았었는데 홍원 털개 와 이거 한 마리 잡으면 그날은 집에 경사가 나요 진짜. 네.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내다 팔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고가. 그렇겠네요. 네. 진짜 너무 배고프다. 오늘 뭔가 배고픈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잠깐만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나온 건가요?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네. 점수가 3대 2로 아하. 네. 네. 좀 분발하셔야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네. 2점으로 가겠습니다. 2점. 확실하게 승자를 내는 거죠. 확실한. 확실하게. 네. 자, 마지막 쪽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평안북도. 평안북도. 신의주. 시리즈 순대 하지 일단 하나 할게요. 아니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아니야. 말라고요. 알고 아니야, 있었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뻔한 거면 제가 나왔겠어요? 그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닙니다, 일단.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들, 물건입니다. 물건? 네. 물건? 물품? 물품? 민성. 네. 마스크? 네. 마스크? 그게 언제부터 특산물이 됐대요? 팬데믹 시국이니까. 그러네. 신의주 마스크. 야, 정말.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연인들이 이거를 선물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의주. 신의주. 신발. 정답입니다. 야. 자, 5대 1로. 네. 이겼다 또 이겼다. 신의주 신발. 신발 공장. 신기한데요? 아니 근데 무슨 신발입니까? 갑자기 신발이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신의주에 신발 공장이 있어요. 네. 근데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이제 여기에 방문을 하면서 신의주 신발을 이분들이 신고 이제 미디어에 나왔어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제 무조건 그 약간 소개팅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보여야 될 땐 신의주 평신발, 편리화 뭐 이런 것들을 많이들 신거든요. 그럼 이 데이트할 때 상대방 신발 보고서 네. 이것 봐라요. 신의주 신발을 신었구만. 뭐 좀 아는 애미나이네.
이러는 거예요? 저 새끼네 왜 저러네? 뭐 잘못 먹었네? 제가 그 사투리에 좀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네. 신으즈 신발 딱 신으면 네. 아 얘가 약간 트렌드를 좀 아는구나. 인싸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신으즈 하면 신발 신발. 꼼짝. 예. 순대? 옛날 얘기구나. 북한에 가면 모든 순대가 다 신으즈 순대예요. 똑같아요. 어. 예. 살짝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신당동 떡볶이 같은 느낌. 그렇죠. 여기 네. 가도 신당동, 저기 가도 신당동. 그 떡볶이. 저기 닭갈비 있잖아요. 춘천 닭갈비. 네. 부산 가도 있고 제주도 가도 있고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입니다. 그렇구나. 자, 이렇게 북한이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속 주민들의 경제난 그리고 식량난 해소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다양한 특산물에 대해서 오늘의 스페셜 MC 박유성 씨와 함께 했잖아요. 네. 아, 저희의 자리가 위태합니다. 아,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재밌어요. 그 세상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원한 건 없다. 100회 정도 했으면 이제 많이 헤쳐드셨는데 떠나갈 땐 되지 않았나라는 농담입니다. 네. 이루기 때 진심이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 하자, 올해도 열심히 진짜. 이런 경쟁자가 나타나야 또 여러분들이 분발하시니까. 아,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를 여기서 얻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활약을 해주셨는데 유성 씨는 네. 어떠셨나요? 아, 저는 오늘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유성 씨는 어땠나요? 뭐 오늘 알아본 특산물 말고도 네. 뭐 정말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특산물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쵸. 이 북한만의 요리도 더 많을 거고 그쵸. 이 기회가 된다면 유성 씨랑 한 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제가 게스트를 한번 모실게요. 아, 이 자리에서. 오늘 처음에 혼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스타일 아니다. 우리 과가 아닌 것 내 같아. 동생은 민성이구나. 역시 우리의 패밀리로 생각을 다시 해보자. 오늘 그래도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가 알아본 북한의 특산물들을 직접 먹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느끼고 또 구입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크리에이터 박유성 씨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근데 너무 어렵다. 나 진짜 하나도 이거 모르겠다.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지역이 나왔어요, 저는. 칠보산 홍연? 홍원? 아니, 그리고 힌트를 제가 들쭉날쭉. 나는 아, 그래도 그때 들날인 줄 알았어.